박스들 안녕. 여러분들은 순정 만화 많이 보나요? 저는 그냥 달달한 순애물 위주로 보는데 세상에는 별의별 로맨스물이 많죠. 그러니까 쓰레기의 본망, 도메스틱한 그녀 같은 작품도 나오잖아요. 그런 대놓고 하하하 우리의 쓰레기 같은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를 견뎌봐라 하는 만화도 있지만 과거에 제가 봤던 만화들 중에는 남주나 여주가 돌발 행동을 보여주면서 어질어질하게 했던 만화들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시절 추억의 만화지만 알고 보면 독자들 멘탈 박살냈던 만화들에 대해 씹으려보겠습니다. 경고, 만화 스포일러 조심하시고 예전에 순정 만화 어떤 거 좋아했어요? 댓글로 알려줘요. 그 시절 순정 만화 주인공들, 지금이랑은 그림체가 많이 다르고 순정 만화 미남상, 미녀상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순정 만화 하면 떠오르는 거 찌꾸꾸 찌꾸꾸 하면서 식빵 물기, 옥상 가서 친구들끼리 밥 먹기, 아니면 옥상 꼭대기에서 개 똥폼 잡고 난 자유를 느끼기 위해 땡땡이 치면서 낮잠 자고 있지 후훗 하는 이상한 놈과 만나게 되는 거 님들 뭔 말할? 아무튼 이런 올드한 거 말고 아직도 사용하는 클래식한 클리셰들이 많은 만화가 순정 만화고 달달한 순애물부터 서브병 도지는 서브커플 맛집, 아니면 대놓고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하는 삼각관계까지 은근 재밌는 요소가 많은 게 이 로맨스 순정 만화 쪽입니다. 허나 그런 재밌는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빌드업 올리면서 답답하고 암 걸리는 전개도 있는 게 이 만화고 남주나 여주 성격 고치는 과정에서 똥차 모먼트 뿜뿜하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가끔 성격 개차반 여주 남주가 나오는 만화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모르는 학창시절에 찾아봤을 때도 뒤통수 강하게 갈겼던 만화들에 대해 한번 떠들어 볼게요. 먼저 얘기해볼 건 우리들이 있었다입니다. 이 만화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연재를 했던 순정 만화로 똘똘하게 생겼지만 공부 못하는 허당미, 댕청미 가득한 여주와 잘생기고 얼굴값 하듯 능글능글하지만 사연이 있는 남주가 만나게 되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가까워지고 결국 사랑을 하는 전형적인 순정 만화 테크트리를 타는 그런 만화입니다. 초반까지는요. 이게 초반도 아니야. 극극극 초반까지는 그 능글능글한 바이브의 남주가 후훗 심심한데 잘 걸렸다 하면서 여주한테 장난치고 인연 쌓아가고 데이트도 하고 막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새학기 때 여주는 애들 이름도 다 몰라서 남주랑 같은 중 여자의 이름을 남주한테 물어보니까 이름 일부러 다르게 알려주면서 망신 주고, 여주는 그대로 뾰루통, 그리고 여주는 맹하고 순한 느낌이라 잘 휘둘려서 시작부터 반장 짬처리 당하는 그런 캐릭터성을 보여주면서 시작하지만 동시에 뭔가 외로워 보이는 남주도 보여주면서 뭔가 사연이 있구나 하는 떡밥 아닌 떡밥을 던지며 결국 남주 여주는 같이 친해지고 데이트도 하고 결국 사귀기까지 하는 그런 만화입니다. 진짜 전형적인 순정 만화 테크를 타고 남주도 앵간히 잘생겼고 여주는 댕청미 넘치는 귀여운 스타일이라 오케이 비주얼 합격, 그리고 학창시절 러브스토리라 특유의 학생 느낌 뿜뿜하는 귀여움도 있었던 순정 만화입니다. 그래서 애니화도 했지만 여주 성우가 진짜 깡신이라 발연기로 욕을 먹긴 했어요. 무튼 애니화를 할 만큼 어느 정도 인지도 있고 고등학교 순정 만화 느낌을 보여준 게 이 만화입니다. 극초반까지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만화는 지금이랑 비교해도 애들 관계 진전 속도가 매우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남주 서사 떡밥을 던지면서 여주 남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결국 사귀는 게 빠른 편인데 여기서 중간중간 자꾸 남주 전 여친 얘기가 들어가요. 남주의 전 여친은 가뜩이나 여주랑 이름도 비슷하고 처음 만나게 된 서사도 쓰레기 남친이랑 있는 거 보고 결국 여차저차 사귀고 그 쓰레기 전 남친이랑 남주랑 투닥투닥까지 했던 그런 서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연이 있는 첫사랑이라 있는 게 힘들겠지만 현 여친에게 그 전 여친은 교통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 사연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주랑 있으면 잘해. 교통사고가 쓰레기 전남친 차에 타고 죽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여친이 트라우마를 심각하게 줬는데 남주는 이 전여친을 쉽게 못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직 안 끝났어요. 남주 집안 상태도 장난 아니에요. 일단 남주는 엄마가 가정 있는 남자와의 관계에서 생긴 사생아라 그냥 기본적으로 우울한 설정만 가득해요. 제가 휴가 일족은 아니지만 얘한테는 차크라가 보여요. 얘는 최소 6미야. 내면의 괴물새끼 하나가 야금야금 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남주면 독자들 혈압 한번 올려줘야죠. 그래서 뭘 하냐, 일단 평상시 전여친 생각은 기본이고 여주랑 바다에 놀러가서 까르르 까르르 하는 것도 모자란데 갑자기 전여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주 앞에 두고 전여친을 생각하면서 제발 살아 돌아왔으면 이러고 있어요. 어우 짜증. 아니 그런 것만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전 여친 동생도 나와요. 얘는 아까 이름 해프닝 당사자 여주의 짝꿍으로 이쁘고 잘나가는 언니와 다르게 수수한 자기에게 열등감 갖고 있어서 언니의 죽음을 이용해 남주랑 세수를 했다는 설정입니다. 얘도 정상은 아님. 무튼 그런 트러블이 좀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주와 남주는 사랑을 하는 게 이 우리들이 있었다인데 이 만화는 후반이 더 장난 아니에요. 어떤 시기냐면 애니는 분기점이라고 할 만한 남주가 집안 사정 때문에 도쿄로 가는 걸 보여주고
끝나지만 원작은 여기서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의 이야기도 보여줍니다. 시간이 흐르고 남주 상태는 내면의 육미가 구미급으로 성장을 해버리는데 어떻게 되냐면 일단 도쿄로 간 이유는 엄마가 아파서 간 거고 어깨어깨 도쿄 생활을 하면서 엄마랑 둘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친아빠의 와이프이자 엄마의 대학 시절 절친이 자기 집 후계자 때문에 찾아오고 자기의 탄생 과정을 디테일하게 듣게 됩니다. 그러다 엄마랑 트러블이 나면서 한 소리 했더니 엄마가 그날 밤 살자를 해요. 거기서부터 남주는 폭주를 하면서 전 여친 동생이랑 후반부에는 동거까지 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남주의 방황이 처음부터 끝나기 직전까지 나오지만 그러면서도 순정만화 바이브로 여주와 남주의 사랑 이야기 뭐 꼭 이겨야 했을까 싶지만 그러면 또 이겨나가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우리들이 있었다입니다. 이런 남주의 방황을 야무지게 보여주면서 독자들 암 걸리게 하는 만화지만 그럼에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왜? 내면에 구미가 있는데 정상을 바라는 사람이 이상한 거니까. 구미가 있는 사람한테는 전여친 좋아하는 거 티내기, 전여친 동생과 하룻밤, 전여친 동생과의 동거 이런 거는 횡단보도 흰색만 밟기, 보도블록 초록색만 밟기급으로 그냥 나오는 무조건 반사 같은 거니까. 그리고 그 덕에 남주 친구가 더 돋보여요. 여기서 남주 친구는 여주를 좋아하는 설정인데 이런 거 오히려 나중 가면 최종 보스 포지션이 될 정도로 위험한 관계의 중심 포지션이잖아요. 근데 이거 읽는 사람 오히려 얘를 응원해. 그리고 얘가 성격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남주 시너지가 터지면서 여주 콩깍지 45도 정도 돌리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주 친구가 남주의 망가진 모습을 보고 여주에게 마음을 피우려다 남주에게 필요한 건 여주구나를 느끼면서 사랑보다는 우정을 택하는 서사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설득을 하고 싶다니까요. 아니야, 포기하지마. 너 그 정도 아니야. 너 그냥 벤츠도 아니고 덤프트럭 벤츠야. 그거 우정 아니라 동정이야, 동정. 이러고 싶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순정만화 역대급 충격을 준 남주 하면 떠오르는 우리들이 있었다. 허나 가벼운 마음으로 보면 실망을 하고 화딱지가 나지만 뭉글뭉글하고 따뜻해지는 그림체가 단짠단짠해져서 그런가 이 만화는 인기가 있었고 1000만 부를 넘게 판 인기 있는 순정만화였죠. 헌데 그런 인기 있는 순정만화의 주인공이 트라우마 스위치 갈기는 건 한둘이 아니죠. 그건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입니다. 이 만화는 순정 만화의 탈을 쓴 정신적 성장물이라고 보는 게 맞는 만화입니다. 그리고 얘도 아까 말한 우리들이 있었다고 해요. 대충 무슨 내용이냐면 여주는 겉으로는 모범생의 스포츠 만능 소녀지만 속으로는 질투심 많고 화도 많고 경박스럽다 이런 느낌도 들 때가 있는 푼수라 집안에서는 대충대충 있었는데 그걸 남주한테 걸려요. 그래서 남주가 약점을 잡고 잔심부름부터 시작해서 별걸 다 시키다 여주가 폭발하고 남주랑 한바탕 합니다. 그러면서 여주 가면이 깨지고 여러 조연캐들과 만나면서 여주는 가면을 쓴 자신으로 활동하는 게 아닌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성장을 해나가면서 남주도 그런 여주를 보면서 성장을 하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 남주가 최소 7미부터 시작해요. 여주는 그냥 속에 푼수가 있었다 정도로 겉과 속이 다르다. 동생들이 학교 가는 언니 보고 누구세요? 들이칠만한 수준인데 남주는 얘도 차크라가 있어요. 일단 아빠는 유명한 집안의 문제하고 후에 막 나가는 여자와 만나서 낳은 게 이 남주고 유년기에는 트라우마가 남을 만큼 학대를 당했지만 현재의 양아버지에게 입양되면서 엄친아가 되었다는 서사인데 얘는 우리들이 있었다 보다 심해요. 왜 그러냐? 아까 남주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느낌으로 살았다면 얘는 완벽하게 살아야 해 라는 강박에 휩싸인 거라 크면서 속이 엄청 썩었어요. 그리고 여주랑 사귈 때도 정신적 트라우마 해소가 아니라 억누른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참고 있었지 그 트라우마를 이겨낸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 중간중간 여주와 만나면서도 흑화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나오는 연출이 무슨 호러물 뺨싸대기 갈기는 연출이었죠. 아무튼 그런 내용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들이 있었다 보다 강약 조절을 잘해서 재밌게는 읽었는데 문제는 막판 트라우마 스위치 아까 말했듯 이건 해소가 아니라 억누른 거였고 막판에 트라우마의 원인이었던 친모가 나타나 깽판을 칩니다. 그리고 남주의 정신이 폭발을 하고 만화에서는 칼로 자기 손을 찌르는 자해 연출을 보여주면서 정신적으로 지금 위태로운 수준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허나 여주는 이 시점에서는 정신적인 성장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 남주의 악한 감정도 자기가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이 후반부에 뭐가 나오냐? 학교 도서실에서 남주가 여주를 덮칩니다. 말 그대로 세수를 한 건데 이때 여주는 심지어 임신을 하고 마지막에 학교까지 그만둡니다. 진짜 이거 처음 봤을 때 많이 벙쪘습니다. 아까 말한 우리들이 있었다는 유 엄마 유 아빠 김미더 $1 하면서 트래시 토크로 정신을 붕괴시키는 지속된 느낌이면 여기는 갑자기 기모아서 후반에 여주에게 드롭킥을 날린 수준이라 순간 파괴력이 진짜 엄청 컸어요. 그나마 여주랑 남주 컨셉이 엄친아도 그냥 엄친아가 아니라 천해천급 엄친아라 의사 경찰 되는 엔딩이었지 이런 설정도 없었으면 그냥 드롭킥 맞죠. 여주 아빠한테.
진짜 다음아, 지성준, 죽다 해도 될 만큼 순정 만화로 시작해 인물들의 성장기로 흘러갔던 그 남자 그 여자, 그런 드롭킥 is coming 하는 거 마냥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으로 그 시절 독자들 머리 흔들흔들하게 해줬던 그 남자 그 여자의 지성준. 헌데 그 시절 제일 머리 흔들흔들하게 해줬던 건 후르츠 바스켓이죠. 후르츠 바스켓, 과일 바구니라는 뜻이지만 실제 내용은 머나먼 과거 12지 저주 때문에 그 저주를 받은 집안의 후손들은 이성과 스킨십을 하면 그 저주에 해당하는 동물로 변하는 저주를 받아 단절된 삶을 살아가던 중 검은개의 유쾌한 반란을 필두로 남녀공학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연히 집도 없이 뒷산에서 텐트 치고 살던 수정이와 만나고 이 저주를 들키고 여차저차 수정이도 이 송씨 가문의 집에서 살게 되면서 일어나는 판타지적인 요소가 섞인 힐링 로맨스물이 이 만화입니다. 이 만화는 제목마냥 각양각색의 과일들이 들어가 있는 과일 바구니 마냥 진짜 가지가지하는 정신병 걸린 인간들 천지입니다. 그도 그럴 게 12지라 자축인 새초미, 드라고, 사, 오, 미, 뭉치, 유, 강다리, 찡찡이 이렇게 꾸러기 수비대 저주를 갖고 태어난 친구가 기본적으로 12명이고 거기에 신의 힘을 받은 당주에 12지 경주 전설에도 등장하는 고양이까지 총 14명이 기본적으로 정신병이 있어요.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일단 당주, 친엄마부터 정상이 아니라서 어린 시절 사랑 대신에 견제를 받고 살아서 그런가 이 12지 관계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전부를 구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호랑이 좋다고 하니까 호랑이 가로 열고 초딩 가로 닫고를 두들겨 패서 전치 2주로 입원시키고 소가 말이랑 좋은 관계를 가질 기미가 보이니 2층에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전설에 눈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요? 라는 대사가 나왔던 핫토리, 송준석 이야기도 진짜 눈물 없이는 못 보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이 외에도 질투심 유발하려고 썸녀 엄마랑 잤다고 나오는 미친 검은개와 대부분 저주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받고 학대를 받은 캐릭터들이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이 많이 아픈 친구들이 모여있어요. 그리고 이 미친 인간들 사이에 수정이가 들어가면서 그 특유의 순박한 힐링 감성으로 하나하나 이 금쪽이들을 치료해주는 우주최강 심리상담가 수정이의 성장물이 이 후르츠 바스켓입니다. 이거 뭔 쌉소리인가 싶죠? 이 문장만큼 이 만화랑 어울리는 거 없어요. 무튼 이것도 지금까지 말했던 만화들과 비슷하게 힐링 성장물이 더 어울리는 만화지만 여기는 삼각관계 남편 찾기 로맨스 요소도 있었죠. 그건 쥐랑 고양이, 유진이와 대엽이죠. 이 둘은 수정이를 사이에 두고 싸웠던 인물들이고 각자 매력도 달라서 유진이는 그 특유의 냉미남 스타일이지만 수정이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스타일, 대엽이는 까칠하고 폭력적인 바나나 스타일이지만 그 속은 누구보다 츤츤거리는 츤데레 스타일, 거기에 구 애니판, 그 시절 투니버스에서 방영해줄 때 다른 건 모르겠고 진짜 감성 하나만큼은 미친 수준을 넘어서 지렸죠. 그래서 그 특유의 밑도 끝도 없이 슬프지만 뭉글뭉글한 느낌으로 힐링 감성을 주었던 구 애니 보고 바로 다음 이유 이어보려고 대여점 달려가서 500원씩 내고 빌려보는데 일부라고 할만한 고양이 폭주 사건 이후 2부부터 유진이 대여비의 본격적인 로맨스 느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유진이는 납치해버릴 테니까 화끈 공주 이러면서 지형 닮아가는지 느끼한 모먼트를 수정이에게 보여주고 그랬죠. 그래서 당연하게 대여비 vs 유진이파로 대립각에 흘러가고 대사만 치는 게 아니고 유진이는 수정이 머리끈에 뽀뽀 쪽 하면서 만화 보는 사람들도 꼬시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박스보이, 아우 큰 박스보이 하면서 유진이 코인 탑승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진땀 승부 건전한 배틀 하면서 결국 유진이가 지고 독자님들 죄송합니다. 결국 이 유진이 수정이를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악수 요청이나 주먹 인사 정도 하고 퇴장하면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주먹 인사가 아니라 죽방을 칩니다. 히로인 경쟁? 쩔 수 없죠. 대여비와 수정이가 후르츠 바스켓에 들어있는 주먹밥 마냥 세상에서 깍두기 포지션으로 살다가 서로 만나고 결국 서로 보듬어주면서 서로의 세상을 공유했다. 이거 이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유진이는 젖잘싸였는데 갑자기 이 수정이에 대한 마음이 모성애였다고 폭탄 발언을 합니다. 이게 독자들한테 먹이는 죽방이죠. 지금까지 바다 냄새나는 행동과 대사는 이 모성애를 무의식적으로 감추기 위한 행동, 모성애를 감추기 위해 이성애로 포장했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니 누가 엄마를 이런 눈으로 봐요. 엄마를 볼 거면 최소 눈 안에 검정 고무신이 들어가야지 왜 너에게 닿기를이 들어가냐고. 근데 오케이, 얘도 가정사가 좀 안 좋으니 정신병이고 그걸 심리상담가 수정이가 해결해줬다, 이런 걸로 넘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후반부 가면서 냉미남이 장난도 잘 치는 완전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 되니까. 근데 갑자기 여기서 엮이면 안 될 사람이랑 엮여요. 그게 누구냐? 학생회 이놈입니다. 얘는 그냥 보기만 해도 지 꼴리는 대로 하다가 급발진도 하는 사이코 같은 놈인데 얘가 뭘 하냐? 엄마를 사고로 잃고 고아가 되어서 울고 있는 수정이에게 가서 너만 슬픈 거 아니니까 청승 떨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따구로 말하냐? 수정이 엄마가 난 교통사고 가해자도 그때 죽었는데 그 사람이 이놈 여자친구 아빠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여친도 슬퍼한다, 너만 슬픈 거 아니다, 이러는 겁니다.
새끼예요. 가해자 새끼가 입 닫고 빵이나 먹는 것도 아까운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진짜 모성애가 애교로 보이게 얘가 보여준 행보가 진짜 개랄해서 진짜 말 그대로 벙쪄요. 근데 이 친구가 6회 공식 커플링의 이복 오빠고 6회 첫 친구라는 베프 타이틀까지 갖고 가면서 팬들을 2번 죽였죠. 모성애? 솔직히 작가가 설득에 실패한 거지 뭔가 뿌리긴 했어요. 근데 얘는 도대체 왜 엮었냐고 진짜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학생회 에피소드가 재밌으면 모를까 이게 6회 인간다운 일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가 12지 이야기랑은 완전하게 동떨어진 이야기라 캐릭터는 이상한데 내용 구성은 원래 보던 느낌이랑 달라서 이질감까지 있어 혼자 붕 뜬 느낌이에요. 그래서 후루바에서 욕먹는 3대장 검은개 당주 모녀와 함께 이놈이 들어가는데 얘는 순수 일반인이지만 체급이 이 판타지 또라이들과 비비는 급이고 솔직히 사연이 있다고 해도 이해가 될 건덕지가 진짜 단 1도 없어서 그런가 후르츠 바스켓 리메이크 애니에서는 이놈의 과거사 여자친구 부부는 다 잘렸습니다. 그래서 애니는 그냥 사이코 기질 있는 개짜 친구 그 정도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시절 추억의 만화 중 머리를 흔들었던 만화에 대해 시입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후루바가 작화는 모르겠고 겨울에 붕어빵으로도 vs 논쟁이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삼각관계가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붕빙빵 머리부터 꼬리부터 하면서 어디부터 먹냐였고 요즘은 팥붕 슈붕 이러면서 붕어빵으로도 갈드컵을 여는 사람들인데 이런 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근데 언제부터 팥붕이라는 명칭을 썼지? 슈붕파는 근간 흔들지 마. 오늘은 여기까지!